청와대가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문건 300종을 발견하면서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추가 문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 전 사무실에 대해서 수색을 한다.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또 다른 문건이 나올까? 사실은 뭐 허둥지둥 떠나면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최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네. 이제 청와대 나올 때 예. 하다못해 작은 휴지 조각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둥지둥 놔뒀고 예. 또 들어간 문재인 정부도 급하게 인수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두 달 동안 캐비넷을 안 열어봤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예. 중요한 문건이 나올 만한 데가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이제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이 정도입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는 이미 이제 충분히 아마 조사를 됐을 거고. 예. 근데 과연 정무나 경제수석실에 더 이상 나올 수 있을 건지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나온다 하더라도 예. 지금보다 더 중요한 문건이 나오기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누군가 남겨두고 갔을 거다 이것인지 이런 얘기가 시중에 좀 나오는데 안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견됐던 시점부터 10일 후에 지금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10일 동안에 다른 문서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뒤져봤었겠지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발표를 했거나 또 거기 발표됐는데 포함돼 있었거나 할 겁니다. 예. 물론 더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요. 사실 이번에 발견된 것 중에 뭐 일부는 책상 서랍 뒤쪽에 맞습니다. 떨어진 것도 발견됐다고 하니까 예, 더 예. 발견될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뭐 우리 최진 부총장님께서도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그 과정을 더듬어 본다면은 예. 아마 지금 사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 예. 이 전후의 과정을 보면 청와대 기강이 사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뭐 그 문건들을 예. 그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넘긴다든지 예. 또는 그것을 뭐 폐기 처분한다든지 예. 뭐 분쇄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정권에 비해서 예. 특히 이제 방금 말씀 나왔지만은 인수위 과정이 있다면 보통 정권이 이제 야당에 넘어갔다면 인수위 과정 동안에 그걸 처리를 하거든요. 예. 그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허둥지둥 또는 뭐 체계지 못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문건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요. 예. 방금 말씀 다 이해해도 여기가 수석실. 민정수석실이라는 예. 말입니다. 그 수석이 우병우 수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 아니겠습니까, 우병우가. 그래서 이리저리 다 법적으로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법꾸라지라는 말이 들 정도로 아주 치밀한 사람이 300페이지 분량이면 정말 한 보따리인데 그 분량을 놓아두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아주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그 재판에 이제 출석을 했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혀 뭐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답변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뭐 모르쇠입니다. 모르쇠고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문건을 가지고 300종이나 다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과연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청와대는 아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다. 위반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예. 이제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갔다고 해서 이제 행자부 직원들이 봉하마을 막 사저까지 막 들이닥쳤던 그런 기억이 이제 생생한데요. 예. 이번 경우도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데 이건 공개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예. 거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아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예. 부분글은 이게 대통령 지정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도 왜 여기 남아 있겠느냐라는 거하고 비밀 기록물도 아니다. 왜냐? 등급, 이를테면 1급, 2급, 3급 대외비라든지 일체 이런 표시 자체가 없다라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문건. 이 부분 야당이 이제 이게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이 생산이 완료된 문건이 아니라 예. 생산 과정에서 나온 메모 쪽지 개인적으로 참고하려고 했던 문건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에 넘겼던 문건도 진본이 아니라 사본을 예. 복사본을 했기 때문에 예. 하나의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이 여부냐 아니냐 사실 예. 아니냐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한 이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장 교수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대변인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박수현 대변인이 그 청와대 문건 있잖아요. 그걸 직접 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TV 네. 카메라에 생중계되는 네. 과정에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보여줄 여지가 있는 것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찌 됐든 예.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논란이 소지가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 육필 메모 이런 수준 또 그다음에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물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 또는 일부에서는 이것을 분류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는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 바로 그 기관에서 분류를 하는 건데 넘겨서 분류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이다 아니다를 했다. 이것 자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논란 여부를 떠나서 예. 이것을 청와대 대변인이 문서를 들고 흔드는 바람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재판 영향을 주려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이걸 지금 이 순간에 공개하려고 하느냐는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예. 공개하더라도 예. 이러저러한 문서가 있더라는 정도는 예. 됐는데 그래서 예.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한 것은 솔직히 현명하지 못했다. 충분히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재판부에 넘기려 하면은 검찰에 이야기해서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검찰에 이런 게 있는데 예. 우리는 손대지 않았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가서 이게 만약에 위법 요인이 있다든지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 받아서 가라 하면 했으면 이런 논란이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먼저 들고 이건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함으로써 논란이 커진 거죠. 예. 그래서 논란이 키우지 않고도 예. 청와대 의도대로 갈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논란을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당연히 논란이 키울 다분히 의도적으로 저는 그걸 공개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순실 국정 게이트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어떤 삼성의 어떤 커넥션 이 부분이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마무리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론화하고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서 사실 논란을 어떻게 보면 촉발시킨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사실 청와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뭐 원전 문제부터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서 뭐 국가 경제 발전 문제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청와대가 논란의 중심에 선다는 건 바람직하지 예, 않고요. 이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청와대 뭐 민정수석 나와라 어쩌라면 청와대에게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이건 과거의 문제입니다. 정말 내 청와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 미래의 비전과 예. 미래 정책 과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면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뒤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또는 뭐 지식인들 사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예. 문제인데 청와대가 자꾸 과거 문제 가지고 앞장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방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청와대가 뭔가를 터뜨리면 득실이 있습니다. 일거에 국민들이 이제 주목을 끌고 확 이슈를 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이후에 부담을 상당히 이제 청와대가 또 감수를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 이제 사본은 갔고 그 특검 사본이 다시 이제 검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특수일부에서 맡아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법정에 제출하더라도 증거 능력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제 법정에서 활용이 될까요? 저는요, 이 증거 능력의 여부가 예.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파악한다면 작성자가 누구냐? 예,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 경험서로 보면 예.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수석 밑에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서관 밑에 10여 명의 이제 행정관이 있는데요. 예.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이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정비서관실의 경우에 한 뭐 행정관, 이를테면 검찰 출신, 경찰 출신 혹은 공무원의 파견 근무 그리고 일반인들 남아 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분야, 이제 삼성 뭐 대우라 혹은 어떤 기업별로도 다 분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관
몇 명 정도만 불러서 조사를 해도 금방 이 문건은 어디서 작성했고 누구를 지시를 받았고 어렵지 않게 저는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내일 모레가 19일로 예정이 되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아무래도 참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진 4당 대표 회동으로 열릴 것 같은데 자, 이걸 두고 역시 홍 대표는 뭐 정치적 쇼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참석을 하라는 쪽으로 약간의 충고성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잠깐 들어보고 가실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 유독 자한당의 홍준표 대표만 불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았냐? 라며 무슨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나 하면서 토라져 있을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는 분이라면 개인 감정은 속에다 묻어두고 당장 국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장 교수님, 이제 네. 내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요.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바로 다음 날 이제 야당의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서 회동을 하게 되는 일정을 잡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일단 빠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모양새는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뭐 한국당의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또 나머지 야당과는 등치 차이 굉장히 크죠. 제1야당의 대표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뭐 5당 그 대표 회담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자꾸 정치권에서 과거 이야기하는 걸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의 의도는 그것 같아요. 한미 FTA에 대해서 현 문재인 대통령이 예. 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반대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그 당시 논리는 이번에 미국에서 좀 미국 측에서 먼저 개정을 하자고 나서면서 그 논리는 다 깨진 거 아니냐. 그렇게 예. 반대했던 것을 우리가 손해 본다고 FTA를 체결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고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손해 본다고 하는 거. 그렇다면 그 당시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주장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 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반대했던 분들 누군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당시 반대했는데 지금 결과가 뭡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 한번 짚고 나올 필요가 있으나 그러나 예. 홍준표 대표 이제 그 당시 본인에 대해서 뭐 매국론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예. 이번에 참석하겠다 한 것은 약간 불참석의 이유로는 좀 궁색해 보입니다.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이번에 참석을 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 홍준표 대표 말 잘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홍준표 대표 나름대로의 뭐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추경안 통과니 정부 조직법 통과의 그 다음인데 네.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3당이 반대한다면 정부가 생각한 추경안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 정부 조직법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다는 시기 문제도 될지 안 될지 자체를 몰라요. 솔직히 예. 그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런가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전병현 수석이 홍준표 대표를 오전에 만났더라고요. 가서 예. 뭐 사정 이야기를 했겠죠. 예. 예. 지금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이 여야가 다 뭉쳐서 홍준표 대표를 비판한 경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FDA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혹시 좀 자존심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저 대선 과정에서 보면요, 예. 의석 20석에 이제 바른정당, 그다음에 의석도 그것도 모자라서 6석에 정의당 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테이블에 앉는 것이 예. 이 형 또 마음에 좀 내키지 않을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새롭게 야심만만하게 당대표를 새로 했는데 대통령이 말이죠 또 단둘이 불러서 한번 영수회담을 하면 뭔가 좀 시체마로 좀 폼을 잡으면서 여야 간에서 양강 관계도 만들고 본인 홍준표에 했던 존재감도 극대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런 걸 예. 몰라주고 말이야 예.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또 심리적인 불만이 또 내부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 뭐 시간은 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 어떤 결과일지. 그리고 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74.6%로 전주보다 2%포인트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지난주 가장 큰 현안이 또 원전 문제,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표 발행 취소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빠졌는데 예.
이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뭐 저로 바로 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여론조 2% 떨어진 게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매주 단위로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하고 또 그 청와대에서 예. 또 뭐 각국 정부에서 예. 그거에서 일희일비하면서 대안 마련한 나라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단위 여론이 얼마나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예. 게다가 두 번째, 지금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요. 예. 평균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는 25%가 넘어야지 발표하는 것으로 만 언론사가 내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건 할 수 없이 발표하는 겁니다. 이건 응답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응답률이라는 것은 자, A라는 사람한테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물어보면 A가 난 거부한 다음 또 B로 넘어갑니다. 예. C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 여권 지지자들은 이 집단에서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 성향이 응답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매주 단위로 발표한 것 가지고 2% 가지고 일희일비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단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분명히 높습니다. 예. 고거 행진을 하는 건 맞고요. 예, 예. 그걸 봐도 자신감이 있게 정책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1%가 떨어 2%는 의미 없어요. 비슷한 옛날 레이건 대통령도요. 예. 매일 아침 첫 번째 받는 보고가 여론조사라고 예. 합니다. 그 수치를 보고 하루 종일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아침에 결정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저는 그래서 뭐 여담 비슷한 얘기로 빨리 70% 초반대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부담도 좀 덜 갖고 예. 안정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간 5% 이내 등락은 좀 한 달 만에 한다든지 말이죠. 예. 그 저는 발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명적인 건요. 뭐 문재인 대통령 책도 운명이지만은 국정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추세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지금 산으로 따진다면 국정 지지율과 관련된 것을 등산의 온기로 비유한다면 이미 정상은 쳤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대통령이나 예.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임기 초반이니까. 정점 칩니다. 예. 그리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한반도 무슨 남북 무슨 뭐 정상회담이 열린다든지 한반도에서 통일의 기운이 있지 않은 한 예. 내부 남한 내에서 정세만 가지고 정책 상황만 가지고는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내려갈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은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 대표를 뽑을 예정인데 벌써 동동영, 청정배 의원은 이제 수사표를 던졌고요. 손학규, 김한길 전 대표가 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익히 아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전대가 지금이 맡고 있는 국민의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던져줄지 아니다, 계속 위기는 갈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현재까지는 그런 돌파구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 역대급이네요. 뭐 정동영, 천정배, 손학규, 김학의 전부 예. 대통령 사실 후보였거나 대선, 경선에 대선 주자들 나섰던 한때. 아주 최고 중량급들인데 그렇다면 만약 어느 한 분이 이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되면 나머지는 그럼 최고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모습을 모양이 화려한 역대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옛날 사람으로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참 고민일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 최고위원제를 지금 폐지해야 되고 단일 조치를 해야 될지 예.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국민의당이 오늘 제안을 했었죠. 고민한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중 중에 누가 한 명이 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이 조작 사건의 돌파구를 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안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은 굉장히 어렵지요. 뭐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전환, 획기적인 변화, 혁신, 개혁이 없이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당들이 어려울 때는 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뭐 당의 이미지를 쇄신한다든지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간판 선수, 당의 얼굴을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지금 내부는 우리 정치의 원로들이죠. 정말 원로 중에 원로, 대선 후보급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장점은 뭐 경륜이 있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얼굴들이다. 예. 당을 벌꾸려면 세신 변화의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그와는 좀 거리에 있는 인물이다. 이런 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당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에서 그냥 탈피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물론 이분 중에 한 분이 되겠지만은 예. 사실 국민의당의 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예.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이 69주년 재헌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개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개헌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개헌 일정이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네. 국민 여론 수렴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잘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최 교수님. 잘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점에서 예전처럼 다시 뭐 또 물거품 되는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그러니까 있던데. 개헌을 해야 된다는 민심은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이번 대선 때도 70% 이상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번에 이제 정세균 의장실에서 조사를 했네요. 보니까 개헌을 찬성하는 쪽이 75%가 넘습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은 혼합형, 이를테면 이혼 집정부제 형태가 46% 정도 되고 대통령제는 38% 정도, 이혼 내각 정도는 13% 정도. 각각 갈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론 들어가면 국민들이 국론이 분열될 수가 있고 예. 선거구제만 해도 지금까지 문제가 많다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예. 현행대로 하지 않은 39선 9% 중대선거구제 바꿔서 26% 8%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도 짧을 뿐더러 만약 개헌을 하자는 여론은 민심은 예. 큰 흐름은 같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각각 정파에 따라서 예. 지역에 따라서 예. 이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다만 분명한 거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시스템 예. 이런 것만은 차제에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이 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개헌까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안 교수님.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86년 개헌 이후에 지금 30년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86년 체제의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었습니다만 예. 정치권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지요. 예. 그러나 지금만큼 또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약을 시간까지 못 박아서 예. 이야기한 경우가 또 없었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개헌을 공약으로 이야기하지만 실행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내세울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합의안이 얼마나 도출되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차제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다면은 예. 국회의원들이 총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적 논란, 정치 이해관계와는 별도로 자 국회 개헌특위는 여야 간의 다른 뭐 추경안이라든지 뭐 정기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과는 별도로 예. 따로 이건 간다. 예. 속된 말로 이 사람들은 뭐 딴 업무를 제치고 이것만 해라. 한식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한다면은 예. 그런 노력이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헌 방향에 따라서 여야가 사활을 걸 거기 때문에 아마 큰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안영환 단국대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